애니메이션은 아버지 없는 주인공 타케시 나나세로 시작됩니다. 그는 아마 프로필 사진으로 카네키를 두고 있을 것 같은데 주말마다 학교에 가서 주간검도 연습을 하며 힘든 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검도 연습을 가는 길에 타케시는 그의 성가신 금발의 여자친구 히로미 이소시마를 만납니다. 그녀는 항상 타케시를 따라 검도 연습에 함께 갑니다. 하지만 타케시는 언젠가 트럭군이 그녀를 데려가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혼자 남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녀는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한 남자인 것처럼 그에게 달라붙기만 합니다. 어쨌든 우리 타케시는 지구상에서 가장 내성적이고 수줍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서마우 최고의 와이프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 이소시마가 유도 수업을 가자마자 타케시는 또 다른 고등학교의 매력적인 소녀 무이 에바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타케시가 검도 연습을 위해 문을 열자 그 옆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아름다운 무이가 쓰러져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걱정스러워한 타케시는 그녀를 간호실로 급히 옮겼지만 주말이라 간호사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무이가 의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타케시는 무이를 들것에 눕히고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무이는 자신도 모르게 형기라고 중얼거리며 타케시에게 달려들었고 타케시는 그녀가 실수로 자신을 오빠로 착각한 줄 알았다. 무이는 크게 울며 타케시에게 달려들었고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낯선 사람을 껴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타케시를 이상하고 집착적인 괴물로 착각했다. 그녀는 타케시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미니스커트에서 글록을 꺼내 타케시에게 위협적으로 겨누며 마치 완전한 나쁜 년처럼 행동했다. 주위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이는 타케시에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간호실에 와서 그와 함께 있는지 물었다. 총을 맞댄 채 무서워하는 타케시는 자신이 그녀를 간호실로 데려와서 구해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그녀를 데려왔는지 설명하고 있을 때 무이는 잠시 의식을 잃고 다시 타케시 위로 쓰러져 그 과정에서 실수로 그에게 키스를 하게 되었다. 의식을 되찾은 무이는 자신이 타케시와 키스를 했다는 사실에 놀라서 다시 글록을 꺼내 벽을 향해 두 발을 발사했고 그로 인해 벽 뒤에서 마법 에너지가 튀어나왔다. 쏘는데 서툰 무이는 명중하지 못하고 총알은 타케시 뒤에 벽을 맞췄다. 타케시는 그녀가 두 초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보다는 여자와 첫 키스를 했다는 사실에 더 신경 쓰며 자신이 여자친구를 속인 것 같아 걱정하고 있었다. 타케시는 곧바로 화재를 무이의 총에서 나오는 수수께끼의 마법 기운으로 돌려 순결한 척하려 한다. 하지만 무이는 타케시가 마법 기운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며 자신과 같은 신과 같은 마법사만이 보통 그녀의 마법을 볼 수 있기에 타케시에게 사과한다. 하지만 타케시는 그녀가 마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그저 자신을 놀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이가 마법사에 대해 더 설명하기 전에 다른 적 마법사들이 지역을 정찰하는 데 사용하는 나비 모양의 정찰용 벌레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정찰용 벌레를 이용해 다른 마법사들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고 걱정한 그녀는 타케시의 손을 잡고 도망치려 하지만 다른 마법사들에게 붙잡혀 신문을 받는다. 4명의 마법사는 다카오, 하루루, 우시와카 그리고 그들의 리더인 츠구나시이다. 츠구나시는 자신이 일본의 저스틴 팀버레이크라고 생각하며 무이의 친오빠이자 실수로 적과 손을 잡고 자신의 힘을 여동생에게 사용하고 있는 오빠를 구하려는 그녀가 구하려는 사람이다. 그 후 츠구나시가 교실 출구 앞에 서서 그들의 탈출 경로를 막았다. 기억이 조작된 자신의 오빠 츠구나시를 본 무이는 그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애원하며 그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아니고 이 바보들이 그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현실로 돌아오라고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츠구나시는 고스트 트레일러라고 알려진 마법사들에 의해 내가 블렌더에 넣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고스트 트레일러는 인간과 전혀 공존하고 싶지 않으며 인간들이 너무 비참하고 약해서 완전히 피하고 싶어하는 조직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타케시는 무이의 손을 잡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츠구나시가 그들의 탈출을 막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창문을 얼려버립니다. 갈 곳이 없는 타케시는 켄도 연습에 사용하는 약한 나무검을 뽑아들고 새로운 아름다운 큐티를 보호하기 위해 타카오와 싸우기 위해 앞으로 나갑니다. 타카오가 거대한 큰 검을 휘두르기 시작하지만 타케시는 켄도를 오랫동안 연습했기 때문에 실제로 타카오에게 꽤 괜찮은 타격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타카오는 분노하게 되며 그는 연속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결국 타케시의 나무검을 부수고 타케시는 자신의 타고난 마법 능력을 깨닫게 되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의 순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은 타케시는 무이에게 몸을 낮추라고 말하며 자신의 검으로 타카오의 손을 가격하여 타카오의 검이 얼어붙은 창문을 향해 날아가게 만듭니다. 얼어붙은 창문이 이제 타카오의 검에 의해 깨지자 타케시와 무이는 유일한 탈출 기회를 잡고 둘 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타케시의 능력에 감탄한 츠구나시는 타케시가 회피 마법 사용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즉, 타케시의 마법 능력은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들을 피하고 회피하는 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어떻게 이 희귀한 능력을 얻었는지 놀랍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카즈미 아이다는 학교로 향하던 중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타케시가 전에 본 적 없는 여자아이와 함께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아이다는 그들을 쫓으려 하지만 하루루를 만나게 되고 하루루는 아이다에게 타케시가 그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그의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아이다는 즉시 기저귀를 찾다. 한편 타케시와 무이는 숨어있고 무이는 그들을 추적하던 마법사들이 사실 자신을 쫓고 있었음을 밝힌다. 그녀는 오빠 츠구나시가 모든 기업을 되찾기를 원했고 유령 추적자 조직은 이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 후 무이는 타케시에게 사과하며 그녀 때문에 타케시가 이제 마법사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는 인간 세계에서는 보통 금지된 일이며 이제 타케시는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무이와 타케시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타케시는 여자친구 이소시마에게 붙잡히고 이소시마는 타케시가 다른 여자와 단둘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차가운 목소리로 묻는다. 이소시마는 타케시가 자신을 배신했다며 그를 목 졸라 죽이려 한다. 그때 유령 추적자들이 다시 타케시를 잡고 무이를 넘기라고 요구한다. 타케시가 무이를 넘기지 않겠다고 고집하자 우시와카는 무이를 강제로 데려가려 하지만 이소시마가 책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하며 방해한다. 분노한 우시와카는 마법의 벌집 공격을 이소시마에게 날리지만 무이가 그 공격을 막아섰고 결국 우시와카의 공격이 무이를 다치게 만든다. 우시와카는 무이의 세계에서 선물이라는 규칙에 따라 인간 세계에서 다른 마법사에게 힘을 사용하면 마법 능력을 완전히 잃게 되면서 모든 마법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시와카가 쓰러지자 타카오는 다케시에게 전력을 다하기로 합니다. 반면 이시시마는 마법사의 공격을 받아 육체 마법이라는 것을 각성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신체를 변형시키는 능력을 얻게 되고 능력치가 크게 향상됩니다. 게다가 혼란 속에서 아이다는 의식을 잃은 하루루를 얻고 나타나고 그의 손에서 불꽃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면서 파괴 마법을 각성했음을 암시합니다. 다케시와 그의 친구들에게 지쳐 타카오는 모든 전투 기술을 사용하지만 다케시는 그의 모든 공격을 예측하여 무력화시킵니다. 마침내 전투를 끝내기 위해 다케시는 무이의 도움을 받아 무이가 주문을 외우며 타카오에게 플래시뱅을 사용하는 동안 다케시는 자신의 나무 칼로 타카오의 목을 내려칩니다. 싸움이 끝나자 무이는 다케시, 아이다, 이시시마를 보호하기 위해 마법사들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인간과 마법사를 분리하는 폐허가 된 세계로 그들을 안내하기로 결정합니다. 무이는 그들에게 폐허가 된 세계는 시간이 왜곡된 곳이며 황폐한 풍경이 도쿄의 일부이기도 하고 아닌 곳이기도 하다고 알립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은 무이에 의해 그녀의 고등학교인 스바루 마법 고등학교로 안내되고 교장인 시조 모모카가 그곳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 방에 들어선 일행은 백발의 어린 모모카를 보고 경악합니다. 모모카는 이전에 일행을 공격했던 유령 트레일러 세대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망가진 세계에 대한 일행의 의문을 풀기 위해 모모카는 16년 전 마법사들 사이에 벌어졌던 대규모 마법 전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센지 카즈마라는 강력한 지도자는 유령 트레일러 일원들을 거느리고 라스트 레퀴엠이라는 파괴적인 마법으로 인류를 말살하려는 다른 마법사들과 맞섰습니다. 카즈마는 인간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15개 마법 공동체를 대표하는 다른 고위 마법사들이 그에게 맞섰습니다. 인간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법사들은 세계를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인간들이 사는 현실 세계는 안전했지만 마법 세계는 공격으로 황폐화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세계에는 도쿄의 잔해만 남아있고 다른 곳들은 점차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모카는 전쟁 후유증에 대해 이야기하며 폐허가 된 세계 내에서 전투를 제한하는 조약이 체결되었음을 다케시에게 알린다. 하지만 조약에 따라 전투의 승자에게는 생존자 3개의 지배권이 주어지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마법사인 현자는 생존자 3개의 선물 마법을 걸었다.
이 마법은 일반 마법을 제외하고 다른 마법사들이 생존자, 세계에서 선조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막았다. 일반 마법과 달리 선조 마법은 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기반을 두었다. 누이는 다케시의 마법 유형인 회피 마법을 시작으로 여러 선조 마법의 종류를 나열하기 시작한다. 다른 것들로는 환영 마법, 파괴 마법, 흑 마법, 가속 마법, 그리고 물질화 마법이 있었다. 누이는 가속 마법을, 이시시마는 물질화 마법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6개의 선조 마법 계승 외에 또 다른 특별한 선조 마법 계승이 있었습니다. 유센지 카즈마에 관해서는 강력한 마법 라스트 레퀴엠에 의한 죽음 또는 잠들었다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로 카즈마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모모카는 같은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인 공동체에 대해 더 설명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유령 추적자들은 마법사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공동체이며 마법사 종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전달한 후 모모카는 다케시, 이시시마, 아이다 3명의 새로운 마법사들에게 아카데미에서 마법을 공부할지 마법 능력을 포기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지 선택하라고 지시합니다. 다케시는 아카데미가 안전한지 모모카에게 질문하고 모모카는 졸업생을 모집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령 추적자들이 학원을 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에게 안심시켜줍니다. 사건을 떠올리며 다케시는 무이의 형도 같은 방식으로 스카우트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시시마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것과 달리 타케시는 학원에서 마법을 배우기로 한다. 또래들의 압력에 이시시마는 주저하며 학원에 남기로 하고 모모카는 그들을 마법 입문 100일의 초보자로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등록시킨다. 하지만 모모카는 그들을 시반에 등록한다. 그녀는 현실 세계에서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벌로 무이를 스반에서 시반으로 강등시키고 무이에게 그들을 교실로 안내하라고 지시한다. 가는 길에 이시시마는 타케시가 무이를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에 무이에게 질투심을 느끼며 타케시에게 이를 지적한다. 이시시마는 그에게 중학교 초반부터 어떤 이유인지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을 상기시킨다. 현실 세계에서 타케시의 남동생 게코는 이시시마와 타케시가 전학을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게코는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본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다가오는 입학시험에 집중하라고 지시한다. 한편 스바루 마법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수업 중에 자신의 능력을 다루려고 애쓰고 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상징을 보여주라고 지시하는데 이는 사용자의 마력을 표현하는 도구였다. 이소시마와 아이다는 자신의 상징을 보여주지만 타케시는 아직 상징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전한다. 선생님은 무이를 호출하고 그녀와 타케시를 짝지어 상점에서 적합한 상징을 찾게 한다. 아이다는 타케시와 무이가 최근에 서로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농담으로 언급하지만 무표정한 이소시마는 아이다에게 팔꿈치로 가볍게 가격을 한다. 상점으로 가는 길에 무이는 타케시에게 전에 보여줬던 글록을 보여준다. 그것은 사실 그녀가 6학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상징으로 아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마찬가지로 무이는 세뇌된 오빠인 츠구나시가 그의 검을 랜슬롯이라고 이름 지었으며 그 검은 이전에 그들의 고인이 된 아버지의 것이었다고 밝힌다. 그들의 부모님 모두 마법사였고 덕분에 무이는 마법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순혈 마법사였다. 그런 혈통은 다른 커뮤니티들에서 매우 높이 평가받았다. 타케시는 모모카의 결정을 따라 양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지만 무이는 그가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조언하며 그를 멈춘다. 그들이 가게에 도착하자 무이는 상점 주인과 타케시를 소개하며 그들이 아스펙트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상점 주인은 두 사람을 촛불이 켜진 방 안으로 안내하며 그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아스펙트들이 있었다. 타케시는 검도에 능숙하여 대나무 막대기처럼 느껴지는 일본도의 사용을 결심한다. 검집에 새겨진 장식된 문양을 본 상점 주인은 그 전에 이 검을 소유했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사람도 회피 마법을 사용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그 주인은 또한 16년 전 대마법 전쟁에서 싸웠던 15명의 대마법사 중 한 명이었다. 검을 빼내자 타케시는 검 자루에 새겨진 또 다른 문양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회피 마법의 원이었다. 타케시 자신이 회피 마법을 사용하는 자였고 그 장비에도 회피 마법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무이는 다케시에게 검과의 시너지 효과가 증폭될 것이라고 알려준다. 점주는 다른 마법사의 마법진이 새겨진 장비를 감히 사용하는 자는 팔 하나, 둘을 잃을 수도 있다고 다케시에게 알려준다. 하지만 다케시의 마법 속성이 검에 새겨진 마법진과 같았기에 그는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갑자기 점주가 다케시를 공격하여 몰아붙인다.
몰린 다케시는 검의 손잡이에 새겨진 마법진이 빛나면서 자신의 힘을 끌어낸다. 검이 활성화되었으니 목표 달성. 점주는 공격을 멈춘다. 다케시의 힘을 흡수하자 검에서 카트리지가 드러나고 무이는 다케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검검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케시가 검을 뽑자 그의 마력이 전부 소진됩니다. 점주는 카트리지가 재생될 때까지 버틴 그의 능력을 칭찬합니다. 첫 시도 만에 타케시는 카트리지에 대해 묻습니다. 그래서 점주는 타케시에게 다른 사람들의 마법 능력을 부여하는 세 발의 탄환을 건넵니다. 그 검은 장착된 탄환에 담긴 마법에 따라 형태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점주는 이전 주인이 지은 이름인 황혼이라는 속성의 이름도 알려줍니다. 검의 잠재력을 보고 타케시는 그것을 자신의 속성으로 정하고 둘은 교실로 돌아갑니다. 교실에 돌아와 보니 아이다의 파괴적인 마법으로 교실 전체가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마법으로 인한 재산 파괴가 흔한 일이라며 수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어딘가 다른 곳에서 V라는 가명을 쓰는 바이올렛과 키페라는 두 명의 정체불명의 유령 트레일러 멤버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살인 행각 후 그들은 차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성으로 순간이동합니다. 다음 날 스바루 마법학원에서 타케시는 자신의 힘을 검에 빌리는 방법을 연습하는 반면 이시시마는 자신의 몸 변형 능력 때문에 스바루 학원에 교양 있는 남성들의 시선을 끌고 그들은 그녀의 노출이 많은 복장에 침을 흘립니다. 이시시마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투심을 느낀 타케시는 이시시마에게 아이로 변신하라고 애원하지만 말실수 때문에 타케시의 말은 의심스러워 보였고 이시시마는 이상하게도 타케시가 미성년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더 이상해지기 전에 아이다는 파괴 마법을 연습하다 실수로 폭발을 일으키며 그들의 대화를 방해합니다. 잠시 후 무이가 나타나 이시시마에게 체육 시간에 늦으니 서두르라고 손짓하며 말합니다. 늦었으니 이소시마는 서둘러서 무이와 함께 체육관에서 입을 옷을 갈아입기 위해 여자 탈의실로 들어간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무이는 자신이 사랑 운세를 볼 수 있는 두 장의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함께 가자고 권유한다. 많이 설득한 끝에 이소시마는 결국 티켓을 받기로 하고 그 티켓을 받으면서 이소시마는 무이의 팬서비스가 훨씬 커졌다는 것을 알아챈다. 질투가 난 이소시마는 무이를 두고 혼자 체육 수업으로 달려가며 무이는 혼란스러워한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작은 마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이와 이소시마는 체육 수업을 함께 듣고 난 뒤 천천히 서로 가까워지며 함께 걸어간다. 수업 후 무이와 이소시마는 아이다와 타케시를 마주친다. 대화 중 두 여학생이 지나가며 무이와 그녀의 가족을 배신자라고 욕하며 츠구라시가 유령 트레일러의 일원이었다고 말한다. 당황한 무이는 대화 도중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아이다와 이소시마는 혼란스러워한다. 선생님은 그 뒤에서 총 50개가 넘는 여러 공동체 중에서 7개의 장로 공동체, 즉 투표권을 가진 7개의 공동체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덧붙여 그는 그 공동체들 중 지도자급 공동체는 마법사 종족으로 알려진 공동체였고 적대적인 공동체인 유령 마차다는 7개 공동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무이가 마법사 종족의 일원이었기에 그의 형이 유령 마차단에 있었기 때문에 배신자로 여겨졌다고 설명합니다. 배신자라는 말을 듣자 다케시는 자신의 형인 게코가 자신을 항상 배신자로 여겼던 기억이 떠오르며 멍해집니다. 다케시가 잠시 멍한 것을 알아차린 이시시마는 수업에 늦을 시간이라고 다케시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수업 후 식당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듣고 다케시는 그곳으로 가보니 이시시마의 수영복 사진을 탐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케시는 이시시마를 위해 사진을 모두 압수하고 자신이 사실 이시시마의 남자친구라고 밝히는데 마침 무이도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시시마와 다케시가 사귀는 것을 알게 된 무이는 죄책감에 휩싸여 다케시에게 사과하고 도망칩니다. 그 다음 수업 시간 동안 다케시는 무이를 바라봤고 무이는 계속 시선 회피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소시마는 다케시가 무이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이소시마는 결국 이미 줄을 서 있는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랑 점술 가게를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마침내 자신의 차례가 오자 이소시마는 점술사에게 다케시와의 미래를 밝혀달라고 요청합니다. 점술사는 마법 카드를 이용해 아무렇게나 감정을 표현한 후 다케시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노한 이소시마는 가게를 뛰쳐나가면서 타케시의 첫 키스가 우연히 무이에게 가게 된 일에 대해 무이가 자신에게 사과하던 장면을 떠올립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중 이소시마는 마침내 타케시를 발견하고 그를 뛰어넘어 자신이 직접 키스를 시도합니다. 당황한 타케시는 손으로 그녀의 입술을 막았고 이에 이소시마는 타케시가 자신을 키스하고 싶어 했다고 하며 그를 바보라고 부릅니다. 이소시마가 진심으로 자신이 그의 여자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타케시는 그동안 그녀와의 관계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남자친구인 척을 해도 될지 물어봅니다. 타케시의 질문을 들은 후 이시즈마는 그날부터 그에게서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여 타케시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사흘 후 이시즈마가 여전히 타케시를 무시하자 무이는 타케시를 만나 그들의 헤어짐에 대해 자책했다. 무이를 안심시키며 타케시는 이별이 무이의 잘못이 아니며 그녀가 그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멀리서 엿보던 이시즈마는 다시 상황을 오해하고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 가던 무이는 이시즈마와 마주쳤고 이시즈마는 무이에게 타케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다. 무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시즈마는 짜증이 나서 화장실을 뛰쳐나갔는데 한 남자가 작업을 걸어왔다. 이시즈마는 그 남자를 즉시 거절했고 그 남자는 절망하여 이시즈마를 쫓아가 어깨를 잡아당겼다. 어깨가 당겨지는 것을 느낀 이시즈마는 스토커와의 공포스러운 과거 기억이 떠올라 바닥에 쓰러져 몸을 떨었다. 혼란스러워하는 패배한 소녀는 다시 한번 이소시마를 붙잡으려 하지만 이번에는 타케시가 그 끔찍한 남자의 손을 잡고 떠나라고 말하며 그녀를 구한다. 소년이 도망친 후 타케시는 이소시마의 아름다움이 세월이 흐르면서 끊임없이 이상한 남자들을 끌어들였음을 기억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모두 그녀를 원했다. 게다가 이소시마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녀는 스토커를 만나 그 경험이 평생 그녀를 괴롭혔다. 그리고 타케시와 이소시마는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타케시는 다른 끔찍한 남자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이소시마의 남자친구인 척하기로 결심했다. 현재로 돌아와서 타케시는 이소시마에게 그녀가 자신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이유로 외로웠다고 말한다. 타케시는 자신이 소원해진 관계들을 생각하며 현케코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떠올린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전에는 게코와 타케시가 꽤 친했으며 게코는 항상 타케시를 학교에 데려다 주곤 했다. 어느 날 게코와 타케시가 학교에 가던 중 타케시는 게코에게 이소시마와 사귀고 있다고 고백했고 그 사실에 게코는 분노했다. 왜냐하면 게코는 이소시마에게 짝사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배신감을 느낀 게코는 타케시를 피해 도망쳐 무작정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타케시는 뒤쫓아가며 게코를 트럭군 앞으로 밀쳤고 그 트럭은 신과 같은 속도로 게코를 다른 세계로 이 세계 전송할 뻔했다. 타케시의 회상은 게코의 가방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장면으로 끝난다. 현재로 돌아와 이소시마는 타케시와 화해하며 그들의 가짜 연애를 계속 이어간다. 이소시마는 전에 변태들한테서 압수한 수영복 사진들을 타케시의 주머니에서 모두 꺼내고 그에게는 그녀의 가장 멋진 수영복 사진 하나만 남겨준다. 그날 나중에 무이는 사랑 점쟁이를 찾아가 그녀의 오빠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사랑 점쟁이는 치구나시의 위치를 알려주고 무이는 그를 만나러 떠난다. 다음 날 아카데미에서 아이다는 자신의 마법을 타케시의 총알 안에 가두려고 하며 마법을 조절하려고 한다. 타케시와 아이다가 훈련을 계속하는 동안 이소시마는 두 사람에게 급히 다가가 무이가 어디에도 없다고 알린다. 무이가 혼자 치구나시에게 갔을 것이라 두려워한 타케시는 아이다와 이소시마와 함께 무이가 이전에 지도에 표시했던 아비스주로 급히 향한다. 가는 길에 그들은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만 선생님은 모모카 교장이 폐허가 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전투로 자리를 비우고 있어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아이다는 타케시에게 폐허가 된 세계로 무모하게 들어가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려 하지만 타케시는 치구나시에게서 무이를 구하겠다고 결심한다. 타케시는 자신과 무이가 많은 점에서 닮았다고 믿는다. 두 사람 모두 가까운 친척에게 미움받고 오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에게서 도망친 자신과 달리 타케시는 여전히 형을 위해 싸울 의지를 가진 무이를 돕고 싶어한다. 무이에 대해 공감한 타케시는 학원을 떠나 미지의 위험으로 향한다. 아비스주에서 무이는 몰래 치구나시를 찾으려 한다. 가는 길에 그녀는 형이 마법으로 얼음 펭귄을 만들던 시절을 회상한다. 그 따뜻한 기억들을 잊을 수 없어 무이는 오빠를 되찾기로 맹세합니다. 한편 스바루 학원에서 타케시, 이시오시마, 아이다는 밖으로 나가는 선배들을 미행한 후 몰래 외부 세계로 순간이동합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도쿄의 풍경 속에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둘러보던 중 그들은 순간이동 상자에 배치된 안내원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공중 공격이 그들에게 향하고 있으니 학원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 시설은 모든 외부 마법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를 묻자 그들은 무이의 외부 여정에 대해 그 여자에게 알립니다. 그 여자는 무이가 그들이 사용한 것과 같은 상자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그들은 상자 밖에서 한 남자가 마법에 의해 즉시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며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생존 본능이 부족한 그들은 컨시어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기로 한다. 근처 들판에서 무이는 치구라시에게 몸이 휘둘리며 사랑 운세 점술사가 무이를 유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는 치구라시를 만난다. 치구라시는 유령 추적자들로부터 무이를 사로잡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무이는 그에게 그들의 과거를 기억해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무이를 들어 올려 그녀의 힘을 빼앗는다. 무이가 기절하자 타케시는 친구들과 함께 적시에 도착해 그녀를 구한다. 분노한 타케시는 칼을 뽑고 치구라시에게 돌진하지만 치구라시는 주문 해방을 사용해 탈출하고 이어서 주문 얼음 폭풍을 써서 타케시에게 얼음으로 된 공격을 쏜다. 치구라시는 얼음성을 사용해 타케시를 얼려버리려고 하지만 아이다가 대신 자신을 희생하여 타케시가 얼음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한다. 어떤 이유로 아이다는 파괴 마법을 쓰는 것을 잊는다. 아마도 얼음이 그의 뇌 세포를 얼렸기 때문일 것이다. 갇힌 채로 아이다는 타케시가 과거의 불량 배들로부터 여동생을 보호했던 일을 떠올린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다는 산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숨을 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동안 치구라시와 타케시는 서로 맞붙는다. 타케시가 공격을 피하기 위해 마법인 해방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치구라시는 대설 마법을 사용해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하지만 타케시는 각 공격을 회피 마법으로 대응하려 하고 심지어 하나는 아이다에게 날려보내 얼음 감옥을 깨뜨린다. 반격으로 시간을 벌며 타케시는 무이를 이소시마에게 데려가 무이에게 치유 마법을 사용하라고 부탁한다. 타케시는 아이다에게 자신의 마법을 총알 하나에 주입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스구라시의 주의를 끌기로 한다. 타케시는 여러 공격을 막아내려 하지만 결국 스구라시에게 제압당한다. 4일 만에 쓰는 기술을 사용해야만 했던 그는 힘을 끌어올려검의 탄창을 드러낸다. 그리고 아이다가 마법을 담은 총알을 장전하여 검을 불꽃 쏟는 맹렬한 검으로 바꾼다. 타케시를 보호하던 이시마와 무이는 타케시가 마법 폭풍 안개를 사용하여 스구라시에게 화염의 파도를 보내면서 보호받는다. 오빠를 걱정한 무이는 스구라시에게 달려들려 하지만 타케시가 다른 사람의 접근을 경고하며 막는다. 연기가 거치자 키페가 나타나고 다른 마법사들이 무이와 친구들을 돕기 위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키페는 즉시 스구라시를 데리고 자리를 떠난다. 다음 날, 모모카는 그들 4명을 만나 학교 안에서만 지낼 것을 약속하라고 지시했다. 무이가 여전히 오빠를 되찾겠다고 고집했기에 타케시는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거절했고 그래서 매번 그녀를 도와주려 했다. 타케시의 말을 들은 모모카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선조 마법 시험에서 실력을 증명할 기회를 준다. 어딘가 다른 곳에서 키페는 그에게 그들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 갑자기 나타난 황혼의 검 때문이며 황혼의 검 사용자가 스바루 학원 교복을 입은 소년이라는 것을 알아챘다고 알린다. 키페는 그에게 황혼의 검 사용자를 찾으라고 지시하는데 그이 또한 스바루 학원의 교사였기 때문이다. 11월이 다가오자 스바루 학원은 환수를 사용하여 건물을 세웠다. 시험은 먼저 회피 마법 부분부터 시작되었는데 목표는 출발선에서 멀리 보이는 건물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회피 마법을 사용하여 피해야 할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어떤 부상이라도 즉시 후보자를 의무실로 텔레포트시킨다. 여정을 시작한 타케시는 즉시 문제에 처하게 되며 기계로 장착된 거미들이 사방에서 그를 가두고 기관총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타케시는 그것을 피하고 장소를 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움직이려 한다. 갑자기 타케시는 고스트 트레일러의 일원인 타카오가 아무렇지 않게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둘은 이전에 싸운 적이 있었기에 타케시가 그가 문제를 일으킬까 두려워한다. 타케시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동기를 묻는다. 하지만 타케시는 놀라게 되는데 타카오가 자신을 만난 적이 없다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타카오는 다른 학생들처럼 회피 마법 시험의 후보자였다. 혼란스러워하는 타케시는 타카오가 시험을 계속하도록 놔둔다. 이 상황을 감독하던 타케시의 담임 히다오지 선생님은 모모카에게 타카오의 기억을 성공적으로 덮었었다고 알린다.
마찬가지로 1레벨에서 이시시마는 신체 마법 시험에서 미로에 갇히게 된다. 2레벨에서는 아이다는 파괴 마법 사용자 시험으로 좀비 무리에게 쫓긴다. 5레벨에서는 가속 마법 시험으로 모이는 표적을 하나하나 격추하는 시험을 치른다. 4레벨 시험에서 다케시는 격분한 코뿔소를 발견하고 쫓기게 된다. 이 상황을 감독하던 그는 다케시의 시험 장소에 흑마법을 사용하여 구덩이를 만들고 그와 다른 지원자들을 신체 마법 사용자들이 있는 1레벨로 순간 이동시킨다. 갑작스러운 다른 학생들의 등장에 혼란스러워하던 이시시마는 돌골렘에게 갑자기 몰리게 된다. 바위 골렘이 공격하기 전에 타카오는 이소시마를 구하고 한 번에 골렘을 처치한다. 이소시마를 향해 돌아선 타카오는 두 사람이 이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묻는다. 놀란 이소시마는 타카오에게 이전에 살아있는 세계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상기시킨다. 그때 그는 무이를 쫓았고 타케시와 싸웠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 타카오는 자신이 부상당한 것을 깨닫고 이소시마가 더 이상 설명하기 전에 시험에서 물러난다. 잠시 후 아이다는 이소시마를 찾아 만나게 된다. 모든 후보자들이 1레벨, 미로 레벨로 데려와졌다고 한다. 아이다와 이소시마는 타케시와 무이를 만난다. 이소시마와 타케시는 타카오와의 경험을 공유하며 둘 다 그가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더 조사하기 전에 무이는 일단 건물에 도착해서 시험을 완료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목표에 가까워지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골렘에 의해 멈춰섭니다. 모두 마법 능력을 사용하여 골렘을 쓰러뜨리려 하지만 마법으로 강화된 돌골렘은 그들의 능력을 뛰어넘었습니다. 타케시는 아이다에게 자신이 준 탄환을 상기시킵니다. 아이다는 이런 순간을 대비하여 미리 마법을 봉인해 두었다고 밝히며 매우 유치한 이름의 합동 기술을 사용하며 타케시에게 탄환을 던집니다.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탄환은 힘이 부족하여 타케시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떨어집니다. 무이와 이시시마는 타케시가 탄환을 회수하는 동안 골렘의 주의를 끌기로 합니다. 두 여자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다는 파괴 마법을 사용하여 남자다운 모습을 보이기로 합니다. 엄청난 힘의 골렘이 날아가지만 그도 함께 덤불 속으로 밀려난다. 타케시는 탄환을 회수하여 트와일라잇의 탄창에 장전한다. 변형된 검에서 나온 폭발성 안개를 이용하여 타케시는 아이다의 파괴 마법으로 골렘을 반으로 베어버린다. 승리를 자축하는 그때 무리가 순간이동 구멍 중 하나를 향해 날아오는 카드를 발견한다. 카드는 비에게 날아가고 비는 카드에 손을 대자 방금 전 벌어진 싸움을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떠올린다. 그녀는 과거의 트와일라잇이 더 강력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실망한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한 주인이라며 트와일라잇을 되찾겠다고 다짐한다. 한편 모모카는 방에서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나나미 하야도 간호사가 그녀를 마사지해준다. 그녀는 유령 트레일러들이 학원에 침투한 것을 깨달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큰 규모의 파괴를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에는 무감각했다. 새해가 다가오자 이소시마는 타케시에게 예전처럼 함께 행복을 기원하는 부적을 사러 집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타케시는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고 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다. 가정폭력 피해자처럼 행동한 메위는 그만두라고 애원하고 이소시마는 혼자서 화를 내며 떠난다. 집에 돌아온 이소시마는 격호를 만나고 격호는 새해를 맞이하여 그녀에게 근처 신사에 가자고 초대한다. 이소시마는 그의 시험을 위한 부적을 구해야 해서 가겠다고 동의한다. 이소시마는 타케시가 함께 가지 않은 것을 아쉬워한다고 말한다. 이를 들은 격호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이 여전히 거짓으로 사귀고 있는 것인지 묻는다. 이시시마는 그들이 여전히 가짜 커플이라고 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그래서 격호는 4월이 되면 자신이 스마루 마법학원에 입학하기 때문에 가짜 연애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근처에서 키페와 치부라시는 격호와 이시시마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학원으로 돌아온 타케시는 메위와 연습하지만 곧 그녀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타케시는 그녀를 여자 기숙사로 데려갔고 메위는 열 때문에 이상하게 행동하며 타케시를 침대에 끌어들였다. 최악의 타이밍에 이시시마가 들어와 오해 때문에 두 사람을 쫓아냈다. 밖에서 타케시는 자신과 이시시마가 가짜 커플이었다고 메위에게 알렸다. 타케시는 다른 남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그녀를 여자친구로 만들었지만 이시시마도 스스로를 방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소시마는 여전히 타케시에 대한 감정이 강했다. 상처받은 이소시마와 타케시는 겨울 방학 내내 이상한 상호작용을 계속했다.
2월로 시간이 흐르고 교장인 모모카는 타케시, 메위, 이소시마, 아이다와 몇 명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치구나시를 찾는 임무를 맡긴다. 그들을 파견하기 전에 모모카는 메위에게 마력 공인을 위한 총알을 건네주는데 이는 메위가 형을 다치게 하지 않고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모모카는 검은 마법을 사용해 검은 문을 열고 떠나기 전에 세뇌당한 타카오와 호타루를 데리고 간다. 모든 것이 준비되자 모모카는 작전을 시작하며 검은 문을 통해 들어가고 모든 학생들이 그녀를 따라 들어간다. 검은 문을 통과하자 모두는 폐허가 된 세계로 텔레포트되고 그곳에서 키페이와 치구나시가 그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도착 직후 모모카와 키페이는 미리 합의한 내용이 공개되는데 모모카는 키페이가 학생들에게 싸울 기회를 주고 치구나시를 되찾을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으면 세뇌된 타카오를 넘기기로 했다. 키페이는 거래가 마음에 들어 마모커의 조건에 동의하고 트소고네시를 데리고 갔으며 마모커는 타카오와 호타루를 데리고 갔다. 타카오는 키페이에게 돌아가기 전에 아이소시머에게 귀중하고 빛나는 아이템을 건넸고 그가 떠날 때 이 결정을 반대하는 호타루를 끌고 키페이의 차로 향했다. 키페이는 호타루와 타카오를 받은 후 트소고네시를 넘겨주고 마모커와 그녀의 블랙도어가 싸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따라갔다. 마모커와 키프페이가 떠나자마자 트소고네시와 학생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고 모두가 선조의 마법을 발동시켰다. 트소고네시는 주저하지 않고 얼음가시를 발사했지만 마모커가 데리고 온 네나미에게 쉽게 반격당했다. 트소고네시가 반격을 당한 직후 일부 학생들은 트소고네시에게 강력한 마법을 사용했고 그 마법이 바닥을 갈라놓았다. 바닥이 열리자 트소고네시는 물마법을 사용해 로프를 만들어 그것에 매달리며 떨어지는 땅을 피하려 했지만 네나미가 즉시 그 로프를 끊어 트소고네시는 공허 속으로 떨어졌다. 트소고네시가 패배했다고 믿은 학생들은 경계를 풀었지만 트소고네시는 어떻게든 공허에서 탈출해 그들의 몸에 투척물을 날려 그들을 찔렀다. 공허에서 뛰어내린 후 치구나시는 유령 트레일러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리오는 타케이시와 아이다와 함께 뒤따랐다. 한편 검은 문을 통해 외딴 곳에 도착한 키페이와 모모카는 전 동료였기에 키페이는 모모카를 놀리며 싸움을 시작했다. 모모카는 마법으로 자신의 힘을 불러냈고 그것은 어설픈 나침반이었던 반면 키페이는 안경을 고쳤으며 멋진 카타나 형태의 힘을 꺼냈다. 시간이 없던 모모카는 키페이의 카타나와 나침반을 부딪혔고 부딪힐 때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잠시 후 키페이는 모모카를 공격했고 모모카는 곧바로 키페이의 머리카락을 베었지만 얼굴은 간신히 피했다. 격렬한 공격으로 건물이 무너지자 키페이의 이전 공격으로 인해 모모카는 지쳐가기 시작했다. 싸움을 끝내기 위해 모모카는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사용하여 검은 감옥을 소환하고 무기를 사용하여 키페이를 가두고 폭발시켰다. 키페이가 죽었다고 생각한 모모카는 키페이가 검은 감옥에서 무사히 탈출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게다가 키페이가 모모카를 공격했던 터라 모모카는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해지며 지쳐가기 시작했다. 죽음 직전에 모모카를 본 키페이는 그녀의 무모함에 의문을 품고 가까운 미래에 카즈마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키페이는 카즈마가 오면 그녀의 비밀이 드러날 거라고 일깨워 주었다. 키페이의 호통을 무시한 채 모모카는 최강의 마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주문을 외우며 하늘 위에 블랙홀을 소환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모카는 자신의 밑에도 작은 블랙홀을 소환했고 키페이는 자신의 마법으로 엄청난 흡입력에 맞섰다. 생존을 위한 경쟁 속에서 모모카는 기진맥진하여 피를 토했지만 다행히도 한 대의 차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키페이를 데려가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다. 다케시는 무이와 아이다와 함께 치구나시의 얼음성에 들어섰고 치구나시는 얼음벽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며 우위를 점했다. 치구나시의 얼음벽에 대항하기 위해 아이다는 다케시에게 불이 붙은 총알을 건넸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다와 다케시의 힘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해 소규모 폭발이 일어나 트와일라이시 다케시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트와일라이트를 되찾기 위해 타케시는 치구나시의 얼음 공격을 넘어서지만 치구나시가 칼과 그의 손을 얼리면서 타케시는 칼을 되찾으려다 갇히게 된다. 타케시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다는 치구나시의 얼음 공격을 무모하게 넘어서지만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게 된다. 타케시와 아이다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무이는 자신만의 힘으로 치구나시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아스펙트를 사용하여 그에게 다가간다.
무이가 치구나시를 만난 후 그녀는 오빠에게 진정한 과거를 기억하라고 설득하지만 소용없었고 치구나시는 자신의 아스펙트를 뽑아든다. 무이가 계속해서 과거를 상기시키자 치구나시는 무이와 함께 있던 장면을 잠깐 떠올리지만 이를 바로 떨쳐내고 무이를 폭발시켜 날려버린다. 폭발 이후 무이는 땅에 쓰러지고 치구나시는 그녀에게 다가가 마지막 일격을 날릴 준비를 한다. 치구나시가 마지막 일격을 내리기 직전 치구나시 아래 바닥이 떨리기 시작하고 아이다의 불꽃 폭발이 지붕까지 뚫고 올라간다. 조금의 협력 끝에 아이다와 타케시는 무이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아내고 치구나시 앞에 서서 무이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다. 무이는 아이다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었고 그녀는 오빠가 다시 행복해지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드러낸다. 무이를 들은 치구나시는 감정적으로 눈물이 나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혼란스러운 치구나시는 무모하게 그들에게로 달려가고 그 순간 무이는 마법봉인 총알을 가지고 있어 잠시 동안 오빠가 마법을 쓰지 못하게 한다. 시간이 촉박한 무이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며 치구나시를 향해 총알을 쏘기 전에 그의 마법을 봉인할 준비를 한다. 다음 날 모모카는 의식이 돌아오며 자신이 붕대에 감겨있고 간호사 나나미가 옆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모모카는 카즈마의 재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나나미에게 카즈마가 도착하기 전에 약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한다. 하지만 나나미는 적어도 한 다른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 고집한다. 한편 오빠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있던 무이는 치구나시가 깨어나 자신의 기억을 되찾자 울기 시작한다. 무이가 오빠와 재회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키페가 자신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던 부이를 만납니다. 치구나시가 유령 트레일러를 떠나자 부이는 치구나시의 자리를 채울 2명의 후보를 데려오지만 이미 대체자를 선택한 키페는 후보 2명의 목숨을 즉시 끊고 그의 후보들이 어둠 속에 서 있는 동안 정신 나간 듯 웃습니다. 다음 날 밤 타케시는 피해 바다에 떠있는 꿈을 꿉니다. 그는 지평선에서 이시시마가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잠시 후 촉수에 끌려갑니다. 타케시는 숨을 헐떡이며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잠이 들지만 트와일라잇이 인간 형태를 취하기 위해 그의 힘을 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다음 날 타케시는 치구나시의 감독하에 훈련을 마치고 발렌타인데이였기에 무이와 이시시마에게 초콜릿을 받습니다. 타케시는 적절한 답례 선물을 생각하지 못하자 이소시마는 그와 함께 가서 그녀와 무이를 위한 특별한 마시멜로를 사도록 제안한다. 훈련에 지친 타케시는 다음날 깊은 잠에 빠진다. 이번에는 구름 위에서 평화롭게 쉬는 꿈을 꾼다. 하지만 이 평화는 곧 무이가 거대한 떠있는 팬케이크를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방해받고 그녀의 폭식은 구름에서 떨어지며 끝난다. 목숨이 위험해지자 타케시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아 깨어난다.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타케시는 자신의 방 밖으로 나가고 그곳에서 치구나시를 만난다. 최근 꿈에 대해 들은 치구나시는 마법이 악몽을 일으킬 수 있으니 타케시에게 학교의 간호사인 나나미를 만나보라고 조언한다. 다음 날 무이는 타케시에게 식당에서 남은 푸딩을 가져가려다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알린다. 타케시는 꿈이 현실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자신의 꿈이 우연히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했다고 믿은 타케시는 나나미를 만나고 나나미는 그에게 잠을 자라고 지시한다. 그가 잠을 자는 동안 나나미는 트와일라이트가 인간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한다. 그와 동시에 타케시는 악몽을 꾸기 시작하고 그것이 그를 현실로 다시 끌어낸다. 나나미는 타케시에게 트와일라이트가 그에게 악몽이라는 마법을 걸고 있다고 알려주며 그것이 그가 미래의 사건들을 예견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다른 종류의 미래 예지 마법들과 달리 악몽은 바꿀 수 없는 미래의 정확한 세부사항들을 제공하는 유일한 마법이었다. 트와일라이트가 만화를 사용해 인간의 형태로 변신한 것을 본 나나미는 만화를 과도하게 소모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위험을 타케시에게 경고한다. 그녀는 타케시에게 트와일라이트와 멀리 떨어져 자도록 조언한다. 하지만 그날 밤 타케시는 미래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며 그녀의 지시를 어긴다. 꿈속에서 그는 트와일라잇의 인간 형태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다음 날 모모카는 타케시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최후의 경고를 하며 개입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타케시는 자신의 예언적인 꿈의 잠재적 용도를 모모카에게 설득하려 한다. 그의 말을 들은 모모카는 트와일라잇이 그에게 가하는 생명의 위협을 종식시킬 또 다른 해결책을 제안한다. 트와일라잇을 완전히 제어하기 위해 모모카는 타케시가 꿈속에서 인간 형태의 트와일라잇과 싸워야 한다고 알린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었기에 모모카는 자신이 그를 감독할 것이라고 타케시를 안심시켰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모모카는 주인과 그들의 모습 사이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다고 타케시에게 알려준다. 게다가 모모카는 타케시의 꿈의 세계에서 메위에게 동행하도록 지시한다. 타케시는 꿈에서 메위를 찾고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자유롭게 풀어낸다.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갑자기 멈추고 근처에서 트와일라이트를 발견하게 되며 그녀는 주변을 얼음 풍경으로 바꾼다. 그곳에서 그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이유 없이 그에게 사과하려 한다. 그녀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 타케시는 그녀에게 다가가지만 그녀는 사라진다. 갑자기 게코는 뒤에서 타케시를 가격하며 타케시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분노를 드러낸다. 그가 말을 하는 동안 게코는 서서히 형태를 바꾸며 사실 그것이 트와일라이트였음을 드러낸다. 트와일라이트는 그녀의 옛 주인을 만나기를 바랐다. 트와일라이트는 실망을 표하며 타케시가 그녀를 다룰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싸울 준비를 한다. 타케시와 트와일라이트는 스파링을 벌이지만 타케시는 트와일라이트에 비해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트와일라이트는 메위를 이용해 위협하며 타케시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타케시는 모모카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측면과의 부모 같은 관계를 되새깁니다. 타케시는 자신이 지금까지 트와일라이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도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타케시는 공감하며 스스로 이름을 지어주는 방식으로 트와일라이트를 인정하기로 합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에테르나라고 짓고 그녀가 사랑받을 만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 감동한 트와일라이트는 무기를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여 싸움은 끝납니다. 이제 에테르나라고 부르는 트와일라이트는 타케시가 자신을 다루도록 허락합니다. 다음 날, 타케시는 이전에 이소시마와 메위를 위해 선물을 사기로 했던 대로 이소시마와 함께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곧 학원에 2학년이 될 그들은 가능한 많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봄, 스바루 마법 아카데미는 새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타케시와 이소시마에게 신입생들을 체크인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학교에 들어서자 아이다는 여동생 후타바가 마법 아카데미에 입학한다고 이소시마와 타케시에게 소개했습니다. 후타바는 매우 귀여웠기 때문에 이소시마는 아이다가 후타바와 전혀 닮지 않은 것 같다고 놀리며 그가 하수구에서 나온 건 아닌지 묻습니다. 당황한 아이다는 그들이 100% 혈연 관계라며 자신이 특별히 돌봐줘서 후타바가 이렇게 귀여워졌다고 주장합니다. 대화 중 타케시와 이소시마는 익숙한 목소리에 놀라며 그 목소리가 바로 마법 아카데미에 입학한 격코임을 알게 됩니다. 놀란 이소시마와 타케시는 격코에게 왜, 어떻게 여기 왔냐고 묻지만 격코는 왜 왔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마법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어떻게 왔냐는 질문은 무시합니다. 그 다음 사건 후 어느 날 타케시는 사우나에 가는 길에 이미 사우나 안에 있던 격코와 다시 만난다. 어색하게 타케시는 격코 옆에 앉고 사우나 안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후 타케시는 일어나서 떠나기로 결심한다. 출구로 향하던 중 격코는 타케시를 불러 그의 등을 씻어줄까 묻는다. 둘 사이의 오해를 풀기 위해 타케시는 격코에게 등을 씻어달라고 허락하고 돌아온다. 등을 씻으면서 격코는 용서를 구하고 타케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격코를 용서하지만 그 순간 그는 격코가 자신에게 무기를 들고 있는 장면을 본 비전을 떠올린다. 그 후 타케시는 형을 위해 자신의 비전을 무시하고 형과 관계를 쌓고 훈련을 시작한다. 점심시간에 타케시는 선생님과 마주치고 선생님은 자신의 마법을 사용해 타케시에게 형에 대해 경고하며 격코를 지도하라고 말한다. 같은 날 밤, 타케시는 악몽 형태로 비전을 보기 시작한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무기를 휘두르며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협박하는 격코를 보았다. 겁에 질린 타케시는 밤중에 벌떡 일어났고 키페가 자신의 창가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놀란 타케시는 즉시 자신의 무기 에테르나를 뽑았지만 싸울 의도가 없던 키페는 타케시에게 진정하라고 말했다. 학원이 감추었던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키페는 8세기 말에 자신이 매우 존경했던 마법사 집단 위저드 브레이스가 다른 마법사 집단의 마법사들을 죽였다고 밝혔다. 위저드 브레이스는 자신들 같은 엘리트만이 마법을 사용하기를 원했기에 마법을 사용하는 마법사들을 박해했다. 덧붙여 키페는 유령 마차의 리더인 카즈마가 자신과 어릴 적부터 절친한 친구였다고 밝혔다. 다른 친구인 치쿠요미와 함께 마법 수업을 들었다. 그는 위저드 브레이스가 카즈마의 뛰어난 능력을 원했기에 카즈마가 자신의 힘을 위저드 브레이스의 이익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게다가 카즈마는 위저드 브레이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싶어 했기에 위저드 브레이스는 그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그를 강제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카즈마는 가족을 뒤로하고 위저드 브레이스의 수장을 죽이려 했고 그 결과 그의 가족은 살해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카즈마는 위저드 브레이스와 결별하고 위저드 브레이스의 탐욕과 오만에 맞서 싸우는 고스트 트레일러즈를 결성했습니다. 덧붙여 키페는 20세기에 고스트 트레일러즈와 위저드 브레이스와 연관된 단체들 사이에 제1차 대마법 전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전투 중 카즈마는 타케시의 어머니 요코가 트와일라이트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강력한 마법을 걸었습니다. 카즈마의 마법으로부터 요코를 지키기 위해 카즈마의 절친인 츠쿠요미는 자신을 희생하여 요코를 보호했고 그 결과 요코와 카즈마는 평생 흉터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타케시가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키페는 그의 어머니가 소위 15명의 위대한 마법사 중 한 명이었고 과거 키페의 스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긴 역사 이야기 후 키페는 타케시에게 고스트 트레일러즈에 합류할 것을 요청했지만 타케시는 긴장한 채로 거절했습니다. 타케시의 고집을 본 키페는 타케시에게 적어도 트와일라이트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왜냐하면 츠쿠요미, 키페, 그리고 카즈마의 가장 친한 친구인 츠쿠요미가 그의 어머니의 목숨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츠쿠요미의 기념물이었다. 하지만 타케시는 트와일라이트, 즉 에터날을 넘기는 것을 거부했다. 넘기지 않으려 했다. 키페는 타케시를 떠나며 그가 결국은 유령 트레일러들에 합류할 것이라 기대했다. 다음 날 혼란을 풀기 위해 타케시는 모모카를 만나 어머니가 첫 번째 대마법 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해 물었다. 모모카는 키페가 그를 만났다는 것을 즉시 깨닫고 어머니가 전쟁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타케시는 충격을 받아 도망쳤다. 한편 키페는 의식을 잃은 친구 카즈마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카즈마가 깨어났다가 다시 잠든 것을 깨닫지 못했다. 깨어난 후 키페는 카즈마의 눈에 게으른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는 카즈마가 잠깐 깨어났음을 증명했다. 그런데 지나가던 부인은 카즈마가 진정으로 깨어날 날은 6월 15일이라고 밝혔다. 시간이 흘러 6월 15일, 카즈마가 깨어났고 그의 깨어남은 그의 옆에 앉아있던 유령 트레일러 커뮤니티의 모든 선배들에 의해 목격되었다. 카즈마가 깨어나면서 마법사 종족에 대한 처벌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고 카즈마는 자신이 마법사 종족을 증오한다는 말을 자신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선언한다. 한편 키페의 말에 대해 여전히 고민하던 타케시는 예지 능력이 다가오는 위험을 알리자 당황한다. 위험을 감지한 타케시는 모두에게 몸을 숨기라고 경고하며 거대한 붉은 드래곤의 등장으로 바닥이 떨리기 시작한다. 드래곤을 목격한 아이돌은 여동생 후타바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드래곤이 불을 뿜으며 건물과 학원의 학생들을 공격하자 목숨을 걸고 도망친다. 붉은 로브를 입은 사람들이 학교를 공격하며 눈에 띄는 사람을 모두 죽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여동생을 찾고 있던 아이더와 타케시, 이소시마, 그리고 무이는 각자 나서며 무이는 자신의 오빠를 찾으러 간다. 한편 교사는 시체 더미 속을 걸어가던 중 붉은 로브를 입은 남자를 마주친다. 교사가 방심한 틈을 타 붉은 로브 남자는 교사를 검으로 베어버린다. 오빠를 찾던 무이는 길을 막는 붉은 옷을 입은 공격자들에게 마주친다. 공격자들에게 압도당하던 무이를 스가라시가 구해준다. 한편 엉뚱한 A 컴퍼스 모습으로 소환한 모모카는 많은 붉은 옷의 남자들을 처리했지만 이내 그들보다 강해 보이는 3명의 공격자와 마주친다. 게다가 모모카는 그들을 페어의 세계 전투에서 무적이었던 부대임을 알아본다. 짧은 소개 후 그들은 싸움을 시작하고 부대는 파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방벽을 펼친다. 모모카는 자신의 능력으로 방벽을 부순다. 멀리서 지켜보던 비는 모모카의 실력을 칭찬하며 자신의 카드를 이용해 검은 전사 발키리를 소환하여 모모카를 공격한다. 모모카가 발키리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비는 다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발키리를 걷어들이고 대신 이전에 등장했던 붉은 용 와이번을 소환한다. 와이번을 사용하는 비는 엄청난 힘으로 모모카를 제압합니다. 와이번의 한 방에 모모카는 쓰러집니다. 한편 간호사 나나미는 여러 병상과 의료품을 준비하며 부상당한 학생들을 돌봅니다. 부상당한 아이다를 발견한 메위와 치구나 씨는 아이다를 나나미에게 데려다 들것에 눕힙니다. 아이다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메위는 안도하며 타케시의 안전을 걱정합니다. 타케시 앞에 붉은 옷을 입은 게코가 나타납니다. 붉은 옷을 입은 게코를 본 타케시는 예지 마법으로 즉시 경계하고 게코는 타케시가 자신의 본색을 알고 있음을 눈치채고 형에 대한 증오를 드러냅니다.
이시시마를 지키기 위해 타케시는 게코가 유령 트레일러의 일원이며 키페에게 마법을 배웠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이시시마에게 물러서라고 합니다. 키페의 제자답게 게코는 순식간에 장소를 이동하며 타케시를 압도합니다. 게코는 자신의 마법 능력이 원하는 곳 어디든 순간이동할 수 있는 엔젤 헌트라고 밝혔다. 게다가 그는 싸움에 지루해져서 결국 검을 사용하여 타케시의 어깨를 꿰뚫었다. 타케시의 고통을 목격한 이시시마는 타케시를 돕기 위해 뛰어들었지만 타케시는 이시시마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에게 물러서라고 말하며 다시 일어섰다. 이시시마를 구하기 위해 타케시는 자신의 만화를 검에 불어넣기 시작했고 게코는 버프를 얻기 위해 리베레이트 주문을 사용했다. 리베레이트를 사용한 후 게코는 주문을 외워 날개를 얻었고 그에게서 나오는 엄청난 힘으로 지면이 흔들렸다. 타케시는 감당할 수 없었고 게코에게 얻어맞아 혼이 나갔다. 타케시가 의식을 잃자 이시시마는 타케시에게 달려갔지만 게코는 이시시마의 손을 잡아 끌고 타케시를 발로 차서 그녀의 손이 닿지 않게 했다. 타케시를 돕기 위해 이시시마는 게코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즉시 달려가 타케시의 입술에 여러 번 키스했다. 시기심에 눈이 먼 게코는 다시 이시시마, 타케시의 모습을 를 붙잡아 얼굴을 때려 기절시킨다. 이시시마가 기절하자 게코는 트와일라잇을 되찾고 이시시마를 데리고 유령 트레일러로 향한다. 게코가 트와일라잇을 데려가자 타케시는 에테르나의 목소리를 듣는다. 에테르나는 사라지기 전에 어머니가 게코에게 공격당할 것이라는 환영을 타케시에게 보여준다. 잠시 후 타케시의 안전을 걱정한 무이는 그를 찾아 나서지만 의식을 잃은 타케시 옆에 앉아 그의 몸을 가져가려는 부이를 발견한다. 무이는 부이를 저지하고 해방 마법을 사용한다. 부이는 무이를 없애기 위해 카드를 사용하여 강력한 채찍 사용자를 소환하고 그 사용자는 쉽게 무이를 쓰러뜨린다. 일어설 수 없는 무이에게 공격자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채찍을 휘두르지만 그 전에 스바루 학원 4학년생 3명이 나타나 공격자를 완전히 제거하여 무이를 구한다. 공격자를 소멸시킨 후 3인조의 리더인 카사키 이나는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여 부이가 타케시의 몸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후퇴시킨다. 부이가 떠난 후 잠시 후 타케시는 눈을 뜨고 자신이 무이와 3명의 학생들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들은 자신들이 카멜로 커뮤니티에 속한다고 밝힌다. 잠시 후 치구라시가 5명에 합류하고 카사키를 만나자 치구라시는 카사키가 그의 전 여자친구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대시하기 시작한다. 그가 사실 타케시를 돕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치구라시는 타케시에게 일어나라고 요청하지만 타케시는 심하게 다쳐 있어서 카사키가 타케시를 카멜롯 의료시설로 데려간다. 시간이 지나 세 일이 지난 후 타케시는 깨어나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무이가 귀여운 간호사 복장을 하고 그를 돌보고 있다. 잠시 후 타케시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이다가 울면서 나타나고 그는 마법 감찰국에 의해 여동생이 잡혀갔다고 울먹인다. 타케시는 여동생이 적에게 붙잡히지 않고 마법 감찰국에 의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며 여동생이 감찰국에 있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여동생은 감찰국에 있는 것이 외부에서 더 큰 문제에 직면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카사키와 치구라시가 나타나 타케시의 건강 상태를 묻고 타케시와 이다, 무이에게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밤이 되고 무이가 잠든 사이 타케시는 병원에서 몰래 나가려 하지만 대신 치구라시와 카사키가 자신에 대해 논쟁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로 결심한다. 카멜롯이 여성 전용 공동체였기에 카사키는 스구라시에게 타케시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지만 타케시가 아직 허약했기에 스구라시는 며칠 더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타케시를 위해 애원하는 것을 본 카사키는 동의하고 그의 체류 승인을 위해 카멜롯 어른들에게 설득하기로 합니다. 스구라시에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애원하는 스구라시의 말을 들은 타케시는 병원 침대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한편 유령 트레일러의 음흉한 본부에서 카즈마는 자신의 군대 앞에 서서 현세의 수호자인 현자를 처리하기 위해 키페이를 보내며 자신의 악랄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현자가 거주하는 저택에서 키페이는 길을 막는 자들을 죽이며 손쉽게 침입합니다. 잠시 후 온몸에 부상을 입어 간신히 걸을 수 있는 현자를 키페이가 물리칩니다. 비참한 상태의 현자를 본 키페이는 유령 트레일러들이 마법사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세의 인간들을 죽일 것이라고 밝히고 부상당한 현자를 죽이려고 검을 뽑았습니다.
선물 주문이 해제되자 유령 트레일러들은 현세로 향하고 더 이상 제약이 없어져 혼란을 야기합니다. 한편 현실 세계 공격 소식을 들은 다케시는 격코가 어머니를 공격하는 환영을 떠올리고 카사키와 치구나시에게 어머니에게 순간이동을 부탁합니다. 집에 도착한 다케시는 카사키와 치구나시와 함께 무사한 어머니 요코를 만납니다. 요코를 만난 카사키는 카멜롯 주교가 보낸 공식 서한을 전달합니다. 서한에는 카멜롯 주교가 요코에게 다케시를 훈련시켜 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지만 요코는 더 이상 마법사가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강해지려는 다케시의 결의를 보고 봉투 안에 있던 반지를 끼며 그를 돕기로 합니다. 다음 날 요코는 곧바로 다케시의 훈련을 시작하고 그의 서툰 실력에 놀랍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 속에서 요코는 몇 시간이고 다케시를 훈련시켰고 다케시는 부러진 검을 통해 실력 향상을 보여줍니다. 그날 훈련이 끝난 후 격렬한 훈련으로 인해 요코는 마력을 생성할 수 없게 됩니다. 훈련을 마친 다케시는 무이를 만납니다. 힘든 훈련에도 다케시는 행복해 보입니다. 다케시의 이시오시마를 되찾겠다는 결의를 본 무이는 전에 얻었던 반짝이는 물건을 보여주며 그 물건이 유령 트레일러로 순간이동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이제야 말하냐는 다케시의 질문에 무이는 이시오시마를 되찾는 방법을 더 일찍 알려줬다면 다케시가 무모하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무이의 결정에 동의한 다케시는 유령 트레일러로 무작정 덤벼들기 전에 훈련을 더 하겠다고 무이를 안심시킵니다. 한편 의식을 회복한 이시오시마는 자신의 모습이 다케시와 똑같이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곧방에 들어온 격코는 그녀에게 흉측한 다케시 모습으로 변한 것을 바꾸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에 놀란 이시오시마는 다케시에게 했던 키스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이시오시마는 격코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 비난합니다. 격분한 격코가 트와일라이트를 사용해 땅을 베어내며 이시시마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준다. 숨을 곳을 찾던 이시시마는 타카오와 부딪히고 그에게 도움을 청한다. 주변을 몰랐던 이시시마에게 타카오는 자신이 유령 트레일러 본부 안에 있다고 알려준다. 그러고는 자신의 방으로 이시시마를 데려가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았다고 밝힌다. 곧 하루루가 난입하자 이시시마는 하루루에게도 도움을 요청한다. 키페의 오른팔 자리를 객코에게 빼앗긴 것에 화가 난 하루루는 이시시마가 객코를 피하도록 돕기로 한다. 위험이 없어지자 세 사람은 출발한다. 떠나면서 하루루는 유령 트레일러 본부가 예전에는 펜드래곤 본부였다고 설명한다. 본부는 마법에 의해 공간이 변형되어 방들이 매 시간마다 자리를 바꾸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확실한 지도가 없었다. 그들이 가는 길에 객코가 다가오자 타카오는 하루루에게 이소시마를 숨기라고 급히 지시한다. 잡히지 않기 위해 이소시마는 자신의 립스틱 속성을 사용해 주저하며 하루루에게 키스를 하여 자신의 모습으로 변신한다. 자기 자신과의 키스를 하게 되어 어색해진 하루루는 이소시마에게서 멀어져 간다. 곧 객코가 이소시마에게 다가오지만 그녀를 하루루로 착각하고 떠난다. 혼자 남은 이소시마는 탈출구를 찾기 위해 변장한 채 모든 방을 뒤지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소시마는 변장을 유지하기 힘들어져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 말았다. 붙잡힐까봐 두려워한 이소시마는 근처의 어두운 방으로 달려가지만 그 안에 갇히고 만다. 그러나 방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그녀의 손을 청혼한다. 어둠 속에 가려진 그는 이소시마에게 주저하며 신뢰를 얻는다. 이상한 사람은 포탈을 열고 그들을 도서관으로 데려간다. 잠시 후 그 이상한 남자는 자신이 류센지 카즈마라고 밝힌다. 한편 어머니의 감독 하에 타케시는 주문을 빠르게 시전하기 위해 인클레이션 연습을 한다. 세션이 끝난 후 타케시의 어머니는 타케시에게 객코의 과거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려 하지만 반지로 인해 약해져 말을 할 수 없다. 타케시는 그녀를 안아주며 먼저 쉬라고 제안한다. 자신이 강해졌다고 믿은 타케시는 혼자 이소시마로 가기로 결심하지만 메위와 아이다는 그에게 달려가 함께 가자고 제안한다. 이전에 사용했던 장치를 이용해 세 사람은 유령 트레일러의 본부로 순간이동하지만 타카오와 하루루가 그들을 맞이한다. 본부를 지키기 위해 타카오는 타케시와 싸우러 달려가고 하루루는 아이다와 메위를 상대한다. 이전 훈련 덕분에 타케시는 타카오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며 타카오가 전력을 다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의 타격 후 아이다는 블라스트 핑거라는 사일 주문을 사용하여 하루루의 주사를 깨뜨리고 하루루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 하루루를 물리친 후 메이는 타케시를 돕기 위해 타카오에게 달려간다. 타케시는 자신의 검에 주문을 걸어 감화하지만 타카오는 시저 실드라는 방어 마법을 사용해 그 공격을 뚫지 못한다. 메이의 도움으로 타케시는 그 실드를 깨뜨릴 수 있었다. 여러 마법사가 함께 주문을 시전하면 마법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사용하게 된 타케시는 타카오에게 패배를 받아들이라고 조언한다. 패배를 인정한 타카오와 하루루는 본부에서 갑자기 사라진 이소시마에 대해 3인방에게 알린다. 타카오가 진심으로 돕고자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타케시는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타케시, 아이다, 그리고 메위는 그들의 길을 계속 가며 그 길 위에서 메위를 찾고 있다. 타케시는 집으로 달려가지만 조금 늦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피로 얼룩진 개코가 집에서 나와 타케시를 조롱하며 트와일라이트를 자랑한다. 격렬한 대치 끝에 개코는 트와일라이트에게 타케시를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개코의 힘에 갇힌 트와일라이트는 타케시와 싸워야만 하며 타케시는 분명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개코는 트와일라이트를 떼어내고 대신 3년 전 사고에 대해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한다. 다케시가 놀란 것은 개코가 다케시에게 자신이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어머니가 책임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개코를 도로로 밀어넣었다고 믿었던 다케시는 어머니가 어떤 이유로 개코를 죽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다. 다케시의 어머니는 과거에 자신이 꾸었던 예언적인 꿈들을 기억하며 트와일라이트에서 악몽을 꾸었던 것이 현재의 재앙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음을 깨닫는다. 다케시가 여전히 그들의 배신한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본 개코는 분노하며 다케시와 검을 맞대어 싸운다. 이전에 예지 능력을 얻었던 다케시는 개코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두 사람은 서로 싸우며 힘든 시간을 보낸다. 유령 트레일러와 마법사 브레이스는 과거의 오점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았고 곧 다케시와 개코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개코가 다시 한번 다케시를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것을 본 이소시마는 다케시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지만 그 과정에서 칼에 찔리게 된다. 유이는 이소시마가 심하게 다친 것을 깨닫고 그녀를 도우러 달려간다. 분노에 휩싸인 타케시는 개코의 행동에 대해 그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한다. 남은 힘을 다해 이소시마는 무이에게 무언가를 속삭인다. 그녀의 말을 들은 무이는 눈물을 흘리며 타케시가 싸움을 멈추기를 바란다. 한편 모모카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며 일이 통제 불능 상태로 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싸움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그녀는 전투 필드로 에너지 구슬을 발사하지만 그것은 폭발을 일으킨다. 폭발 중 미래의 타케시는 카즈마의 몸을 성공적으로 차지하고 어머니가 입은 부상을 치유한다. 더욱이 현재의 타케시는 과거로 보내져 1988년 제1차 마법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학원에 도착한다. 학원에서 타케시는 어머니 히라우치, 히페, 모모카, 카즈마, 그리고 츠키요미와 모두 친구로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는 격코가 그들 모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카즈마와 친해지려던 격코는 다케시에게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비웃습니다. 어머니의 예언대로 격코는 카즈마의 몸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과거의 격코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다케시는 격코가 카즈마의 몸을 차지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